네, 이른 한도를 맞은 광복절 얘기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여야 의원들이 이제 한 목소리 되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 독도로 가서 만세삼창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장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 장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단장이 돼서 왔는데요. 자, 여야 의원들 10명이 헬기를 타고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단장이고 새누리당 성일종, 강효상, 김성태, 이종일, 윤종필 의원과 더민주에서는 김종민, 황희, 또 국민의당에서 장정숙 의원까지 모두 10명이 저렇게 방문을 해서 격렬비월도 만세, 독도 만세, 대한민국 만세, 난세 3창을 했습니다. 자, 독도를 간 모습, 저희가 정치인들이 가는 모습 간간히 봅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행사의 연장으로 간 것 같군요. 자, 서쪽의 끝에 있는 섬에서 동쪽 끝까지 간 이동 경로를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네. 이번에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게 격렬비열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독도를 가로질러가지고 울릉도 배를 타고 울릉도 독도로 가셨는데요. 네. 격렬비열도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군 당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군하고 미 해군이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 그러면 격렬비열도상에서 하고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주 격렬하고 뭔가 뜨겁게 끌어오르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저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군에서는 줄여서 보통 격비도라고 얘기하는데 저기가 우리 해군이 많이 작전하는 곳이라서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 섬 중에 일부가 저 국가 소유가 섬이 아닌 개인 소유의 섬입니다. 따라서 그전에 일본 센카쿠 섬이 개인 소유였을 때 그 개인 소유를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버리면 센카쿠가 일본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일본 동경도지사가 그 센카쿠 국유화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센카쿠 문제가 커졌었는데 지금 격렬비열도도 지금 국가가 매입해야 된다 그랬는데 조금 값이 비싸서 못 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섬이라 이거죠? 몇 개가 여러 가지 섬이 있는데 열도니까 여러 개의 섬일 것 같은데요, 양절 변호사. 그런데 이제 제일 서쪽에 있는 그 섬의 돌이 제일 멀리 있는 먼 친구 독도에게 전달된 거죠. 예, 그렇죠. 서해를 지키고 있는 외로운 섬의 돌이 동해를 지키고 있는 외로운 섬 독도까지 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의원들이 저기 국토의 가치라든가 이번 영토수의 가치 총 이동 거리가 6일 동안에 걸쳐서 650km를 다 이동을 해서 저기까지 간 거니까요. 5일, 6일 동안 거쳐서 간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원들 만세 삼창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요. 새누리당의 외교통상위원장 출신 나경원 의원이 단장이 됐는데요.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의지를 더 확고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치인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갔고,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실제 대선 후보였고, 유력 대선 주자로서 갔습니다. 정치인들 가는 거 일본이 좀 유감을 표시하고 그래 왔는데요. 심기선 대기자, 많이 불편해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시청자들한테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진실이 반드시 귀에 달콤하진 않다. 진실의 말이. 그런 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독도 문제가 나올 때 과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옵니다. 대통령 때도 나오고 문재인 씨도 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데 이 문제를 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듣는 것과 그다음에 세계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밖에서 객관적으로 시각에서 듣는 것을 좀 달리 좀 들어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독도에 가서 하는 얘기들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 땅이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가는 걸 가지고 일본이 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서 들으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제3국에서 들을 경우에는 저긴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 국민은 전 국민이 한 번이도 좋고 두 번도 좋고 10번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독도예요? 독도에. 다만 예를 들어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그 입지라든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거는
조금 네. 삼가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네. 저의 명백한 입장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립된 네. 그런 주장이다라는 네. 것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저 이번에 궁금한 것이 이제 배 타고 가는 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헬리콥터를 타고 갔거든요. 지금 보이는 건데 저게 경찰 헬기라면서요. 저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영토 분쟁이 없는 확실한 우리 땅은 치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기에 독도에 상주하는 이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아, 군이 아니라 경찰이다. 울릉도에서 파견된 의경 1개 소대입니다. 네. 그래서 의경 1개 소대가 있고 저기서부터 12일까지는 우리 영해니까 영해를 지키는 거는 우리의 해경배도 있고 거기에 네. 가게 되면은 그 5,000톤짜리 큰 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군 함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저는 사실 저 헬기를 타고도 가봤고 배를 타고도 갔고 독도는 한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보는데 네. 저 자꾸 독도에 헬기 타고 내리면요. 저 독도 섬이 화산섬 약해가지고 쿵쿵 충격받거든요. 좀 배 타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아마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입도를 못했을 겁니다. 독도에서. 가시는 건 좋은데 조금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참고로 이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독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다수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저 교고지에 있는 낙도에 있는 어린이들 뭐 서울 방문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어떤 부상으로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지금 동북아 역사회단에서 사무총장하고 이사장이 바뀐 다음부터 안 하고 있는데 네. 그전까지 뭐 했는가 하면 외국인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 상대로 독도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네. 이 친구들 데리고 독도를 계속 갔었어요. 그중에 네. 저도 같이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일본 학생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학생한테 여기가 독도다 하고 딱딱 가르쳐 줬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걸 좀 더 계속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독도는 현재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 땅입니다. 우리 네. 땅인데 아까 우리 심규선 우리 그 대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네. 공격의 소재가 됩니다. 네. 일본이 현재 센카쿠 열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지만 네. 이게 일본 수상도 가지 않고 네. 가능하면 정치인들도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괜히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그걸 국제적인 그 이슈화 하게 되면은 일본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한국이 그걸 자기 땅인데 한국이 강제로 강점하고 있어서 네. 문제가 된다면서 국제 뭐 사법재판소나 이런 데 네. 제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우리가 안 응하면은 재판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킨 건 바람직하지 않고 네. 가능하다면 저기다가 호텔도 좀 짓고 네. 수중 호텔 가능합니다. 요즘 기술로.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서 이제 뭐 생활도 해서 치료적 지배를 강화하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정치인이 가서 정책 문제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럼 일본은 우리가 네. 실효 지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왜 매번 문제를 삼느냐? 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네.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중재재판소 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장한 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그것이 쌓아놓음으로 해서 네. 우리는 단 한 번도 독도 문제에 대해 소홀한 적이 없다. 네. 매번 우리는 항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당사자 자격이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네. 명분을 쌓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가지 말자 네. 라는 얘기고 지금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언론 오던 외교관들과 하고 얘기하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내 부인하고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네. 대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네. 원래 나랑 결혼했을 여자인데 넌 저 다른 사람한테 갔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제3자한테 내 부인이다 계속 얘기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얘기다. 그 뒤에 후자 무시한다는 것이 바로 조용한 외교다 네. 라는 것이 외교관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그 정치학자들은 네. 대부분 다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 보면 네. 아니 우리 땅 왜 우리가 간다는데 뭘 말이 많아. 정치인들도 가 세게 얘기해 라는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네. 굉장히 유혹을 느끼는 게 사실이죠. 네. 그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 3당에서 10명의 의원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모여가지고 헬기를 타니까 2시간 반 걸린다는군요. 직접 경찰 헬기로 타고 간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